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한 2002, 3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30만원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주식 강좌, 이걸 구매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한번 공부해 봤던 것 같은데, 당시 증권방송을 틀면요, 이제 최승욱 아카데미 대표랑 김동조 마이오의 스탁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20년 좀 넘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거고,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은 누구야 막 하실 건데, 이분들이 이제 당시에는 증권방송만 틀면 좀 자주 나왔어요. 뉴스 보시면은 여기 2003년도 건데, 최승욱의 이제 세력주 실전 매매법 뭐 이런 거 나오고, 김동조의 무슨 주식 해부 작전 이런 얘기 나오죠. 이때 이분들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화면에 전화번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강의를 구입하실 분은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전화 걸어서 샀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뭐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자랑질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오래 투자한 실력 있는 고수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투자의 기간보다 본질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주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대체 몇 년을 해야 이제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투자한 기간과 실력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10년이 지나도 매번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매년 이 생각하는 깊이가 막 틀려져요. 실력이 엄청나게 늘고 수익률과 자산이 막 늘어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분이 아니라 두 번째 같은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실력이 팍팍 늘어나시는 분과 안 늘어나는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답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느냐 아니냐, 아니면 뭐 고수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배우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여기서 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실력이 좀 더 빠르게 늘까요? 당연히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신 분들이 더 빨리 늡니다.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고수한테 배워야지.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유를 들으면 금방 알아차리실 건데, 자, 이 일본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1803년에 사망한 일본의 혼마 무사히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매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뭐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고요. 혼마 가문을 당시 일본 제1의 부자로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매매 비법을 적은 게 혼마 비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게 철저히 비밀로 전수되다가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때 그때 공개가 됐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냐면 캔들 차트와 뭐 헤드 앤 숄더부터 해서 이런 차트 기법들입니다. 혹시 헤드 앤 숄더가 뭔지 이렇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어깨, 뭐 머리,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고점을 뭐 3번 터치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고점을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승해서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래쪽에서 저점을 이렇게 3번 정도 터치하고 방향을 틀면 이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헤드 앤 숄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차트 기법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방법이 잘 안 통하는데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두라고 막 그랬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쌀 선물을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럴 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이니까 진짜 잘 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매매의 신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뭐 다 밝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방법 하나도 안 통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이 증권 분석이라는 이 책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뭐 PER이든가 PBR, ROE 뭐 이런 획기적인 비법을 공개를 하셨죠. 역시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투자한 종목이 그냥 단순히 저 PBR이다, 저 PER이다, 아니면 ROE가 높은데도 뭐 주가는 낮다, 뭐 이런 이유로 기다린다고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근데 193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 개인들한테 널리 퍼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먹혀 들어가는 방법이었는데 공개를 하고 모두 다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방법이 됐다 이거죠. 이제 바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백억, 수천억 이상 자산을 일군 고수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요. 비법이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걸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방법인데, 이거를 뭐하러 많은 사람한테 공개를 해서 이게 누구나 다 알게 되면은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혼자 평생 어렵게 익힌 비법을 공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고수라는 분들 아무리 찾아다녀 봐야 핵심적인 이런 비법 이런 거는 절대 안 알려주고요. 뜬구름 잡는 약간 헛소리만 짓거리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이것도 뉴스 기사인데 수능 만점 맞은 애들한테 꼭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고 예습과 복습을 완벽하게 했다. 항상 그래요. 수능 만점 맞은 애 또 공교육의 승리다. 그래서 공부 비결을 물었더니 예습 복습. 그리고 교과서 만점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항상 이야기가 똑같다 그러죠. 예습과 복습을 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어떠냐면 대흥동이나 아니면 대치동 같은 데 가면 어떤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수학을 완전 학습을 시키더라. 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진도를 못 따라잡아서 수학을 포기할까 이런 상황에 중학교 2, 3학년 수학부터 차근차근 완전 학습을 시켜줘서 내가 결국에 수학을 만점을 맞았다. 그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있고 뭐 전화번호는 어떻고 과외비는 얼마 정도 나온다. 이게 우리한테 실제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건데 항상 수능 만점자 애들 인터뷰 들어보면 뭐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뭐 평소에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생각했다. 뭐 이런 개소리만 한다 이거죠. 제 친구 중에도 예전에 수능을 만점 맞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평소 시간 나면 항상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보다 게임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가지고 만점자 애들 인터뷰 나오면은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이제 자녀분들한테 야 저거 봐라. 쟤는 뭐 교과서 공부만 해가지고 만점 맞았잖냐. 너는 내가 학원 보내주고 이러는데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해? 응? 예습 복습 좀 철저히 하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대화가 이제 딱 간절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소리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만 바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능 만점 맞은 애들 인터뷰나 뭐 주식 고수네 뭐 이런 사람들 찾아봐서 듣는 얘기나 똑같다는 거죠. 핵심적인 노하우나 비법은 뭐 지네 아들한테만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뭐 기업 탐방을 많이 가보라는 둥, 뭐 회사에 전화를 많이 해야지 뭐 수익률이 나온다는 둥, 뭐 분석 보고서를 뭐 한 수십 장 한번 직접 써봐라는 둥, 뭐 어떤 놈은 지가 코스피랑 코스닥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분석했대요. 뭐 한마디로 뭐냐. 연 먹어봐라. 네 인생 좀, 네 시간 좀 낭비해봐라. 이런 뭐 헛소리만 짓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수라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종목이나 얻어듣고 뭐 배워보려고 이런 인생만 낭비한 사람, 이런 시간 낭비한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뭐 한 10년이 지나도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 수준인데 반대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딱 던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언제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런 사람이에요. 몇 년 전쯤만 해도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은 뭐 저평가 됐을 때, 지 생각으로 저평가가 됐을 때 이게 매수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아간다. 이러면서 뭐 건설주라든가 IT, 뭐 중견기업 뭐 이런 거 뭐 정말 좋은 기업인 이유를 수십 페이지 레포트로 만들어가는 이런 뭐 기업 분석 동아리들 많았고 뭐 투자 모임 같은 데서는 막 계속 회사 좋은 내용 써가면서 공유하고 이런 카페들이나 이런 투자 동아리 많았죠.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그 회사는 굉장히 잘 알아서 웬만한 직원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또 매일 나오는 관련 기업 뉴스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유하고 막 토론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업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좋은 기업이다. 결국 우리 모두 나중에 부자가 될 겁니다 하면서 서로 막 으쌰으쌰 마인드업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누군가는 꼭 초를 치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 꼭 중간중간 한두 명씩 나오죠. 자, 그래 그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주가는 대체 언제 올라가고 어떨 때 올라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탁 던져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한 99%는 이렇게 말하죠. 이 양반 이거 공부 한참 더 해야 되겠네. 기업의 가치가 좋은 기업은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 근데 그때가 되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싼 가격인지 그때 못 산 거 후회하게 될걸. 이런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 했던 분들 보면은 주가는 예상외로 어떤 회사는 막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내려앉은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혹시 뭐 실제 손해보신 분들이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종목명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늙고 있어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뭐 좋은 회사고 뭐 복지도 잘하고 재무도 좋고 요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이제 내가 투자했을 때 언제 오르느냐, 어떤 때 오르느냐 이게 몇 배 더 중요하니까 그걸 더 많이 공부하라 이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분석해보면은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 좋죠. 경쟁력도 있고, 아, 이 회사 분석할수록 참 좋은 회사다. 이런 거는 진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언제 오르느냐 이 문제는 그것보다 진짜 한참 더 높은 수준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거죠. 뭐냐. D램 및 낸드 등 요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업황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오버서플라이로 가느냐, 쇼티지로 가느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까지도 같이 봐야 되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많은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오버서플라이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업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의 상황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통신 쪽, 그러니까 IM 사업 관련된 글로벌 업황 점유율이라든가 현재 이제 삼성의 폴더블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가별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파운드리 분야와 디스플레이 부분도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 또 경쟁 기업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일단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상으로 향후에 이제 정점이 얼마 남았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꼭지점이다. 그러면 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안 보면은 투자를 해놓고 뭐 죽으나 사나 뭐 기다리고 하다가 어떻게 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오히려 고점을 잡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분석 좀 해주세요. 누군가 그랬을 때 글로벌 상황 사업부별로 보면서 업황이 이렇다, 쇼티지다, 아니면 오버서플라이다 이런 흐름 그리고 경쟁관계 설명 쭉쭉 해주면서 앞으로 경기까지 감안했을 때 아직은 뭐 좀 남았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좀 고점인 것 같은데 한 2, 3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리 올랐을 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뭐 한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인데 삼성전자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도체랑 스마트폰이랑 디스플레이가 어떤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참 대단한 기업이다. 뭐 고점에 처물려도 10년이건 20년이건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증여까지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누가 맞는 놈 같습니까? 뭐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 이 포인트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종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 과거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쯤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지 요거 한번 역사 살펴보시고요. 특히나 뭐 신제품 사이클이라든가 업황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이 업황의 저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점에는 뭐 한 2, 3년 후에는 업황이 막 개선되고 힘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좋은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안 좋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뉴스 이런 데서 봤더니 앞으로 업황이 막 둔화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최대 매출은 나오겠지만 이익률이나 마진은 좀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은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재무가 튼실하고 자산도 많고 이러니까 언젠간 오른다 이렇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묻어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이클 올 때까지 몇 년간 진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업황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뭐 2, 3년 내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입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한창 업황이 회복하는 뭐 초중반의 상황 이런 기업 중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이렇게 신규로 뜨는 애들, 시장이 커지는 애들 또는 아니면 시장을 잘 지켜내는 애들 있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애들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거죠. 오늘 연말이니까 뭐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 새해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